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시간입니다.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에. 월요일. 아유. 월요일에 남자가 있습니다.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대선이 한 열흘 정도 지났어요. 네. 예.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분위기 좋아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생각했었던 게 1월달, 2월달에는 뭐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네. 현금을 비축하고 있다가 3월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끝나면 이제 매수를 준비할까 했었는데 네. 마침 이제 그 시기가 도래한 것 같고 마침 좋은 소식들이 또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는 시기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선 이게 있었고 예.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발표했어요. 미국의 FOMC 예. 금리 인상 예. 0.25. 예. 요것도 이제 순풍이죠. 원래는 금리 인상 0.25 했고 이제 올해는 점도표를 봤더니 네. 6번 정도 더 할 거다라는 얘기가 0.25씩 나왔어요. 6번. 예. 그리고 내년에 3번, 4번 하니까 결국은 올해 내년 다 합쳐서 10번 정도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측된 거죠? 예, 예측이 있거든요. 그러면 2년 내내 기준금리를 한 9번에서 10번 정도 올린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또 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전쟁. 예. 우크라이나도 예. 그렇게 뭐 계속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서로 이제 한 발씩 물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나토를 포기하겠다. 이제 여기서도 중립국화만 뭐 얘기하겠다라고 하고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는 14개 정도의 합의안을 이야기해 볼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금리 인상보다 실질적으로는 그 이슈가 더 컸죠. 네. 이제 그러면은 인플레 우려가 좀 다소 꺾이겠구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 성장률이 있고 물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네. 물가보다 경제가 더 좋아지면은 주식 시장에서 훨씬 좋다라고 보는 거고 경제 성장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한다 그러면은 나빠진다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떨어졌다. 그러면 경제가 살았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이제 변수가 또 하나 있죠. 네. 코로나19. 예. 예. 오미크론인데 이게 몇십만씩 나와야 하루에. 근데 엔데믹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리오프닝주에 주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확진자 수에 상관없이 이미 저희는 2년 동안 봤잖아요. 확진자 수가 는다 하더라도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였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 특히 이번에 브라질이라던가 태국이라던가 여러 나라들이 엔데믹을 거의 날짜까지 거의 지정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WHO에서도 엔데믹에 대한 조건들을 이제 찾겠다라고 하면서 엔데믹을 이제 발표하기 전에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확진자가 는다 하는데 부산에서는 오히려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를 일주일에 2번씩 더 증편을 했습니다. 많이들 가더라고요. 이제 자리가 없어서 못 가요, 네. 사이판을.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와 실제 경제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데믹 이제 같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오미크론 코로나와 같이 가겠다는 네. 건데 예. 그러면 이럴 때 눈여겨봐야 되는 업종은 뭐가 있어요? 항공. 항공 좋죠. 정확합니다. 아니 근데 항공이 예전에 코로나19 전 있잖아요. 그때부터 올랐어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제가 최근에 제주도를 이제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요. 항공기에 만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지 오래됐어요. 평일인데 만석이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격도 이제 저렴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제값을 받으면서도 만석을 차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사람들이 그동안 여행을 못 가서 눌렸던 수요들이 한 번에 네, 폭발하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항공주도 이제 좀 단기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건 있어요. 구조 조정을 못했다라는 단점은 있어서 이제 보통은 비행기 수가 줄어들거나 그랬을 때 수요는 늘었는데 비행기 대수가 줄어들면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막 아주 길게 할 만한 투자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신 항공주를 포함해서 우리 그런 걸 앞에 얘기했던 리오프닝주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종목이 많아서 뭐 뭘 담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에 전인구의 주식 뇌피셜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리오프닝주 이렇게 돼 있네요. 먼저 어머, 예. 항공 나왔다. 네. 제주항공. 제주 많이 가니까. 예.
저가 항공사 주식이 4개가 있어요. 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그리고 티웨이 이렇게 4가지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항공주가 좋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티웨이랑 에어부산입니다. 네. 더 작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서는 1등이 이제 제주항공이고 2등이 진에어인데 네. 제가 이 2가지를 놓고 봤을 때 주가 상승률을 한 5년 동안 찾아보니까 진에어보다는 제주항공이 조금 더 많이 올랐었어요. 보통 원래는 1등주가 덜 오르고 2등주가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비행기 대수가 숫자가 워낙 많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저가 항공하면 제주항공이라는 좀 이미지가 좀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좀 제주항공을 제가 최근에 타고 왔더니 네. 리오프닝에 대비해서 마케팅 준비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괜찮겠다라고 해서 1픽으로 제주항공을 뽑았습니다. 아, CGV 영화 보나 보다. 네, 네. 리오프닝 주식에 투자할 때는요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게 그게 있어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건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턴 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가의 상승폭도 엄청나게 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업종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람들이 거의 안 갔습니다. 뭐 요새 영화관 가서 데이트했다라는 커플들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럼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네. 갈 거냐 안 갈 거냐. 가야지. 손도 잡아야 되고. 아직은 엔데믹이라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 해서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리오프닝주보다는 조금 덜 올랐다. 그런데 네. 예, 그런데 결국은 데이트하다 보면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아, 그럼.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 요즘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해요? 갈 데가 없어요 생각보다. 손잡으러 영화 보러 간다. 그래서 이 영화관이라는 곳을 빼놓을 수는 없는 곳인데 과거와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제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OTT가 문화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영화관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영화관을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해서 좀 시간의 여유가 있는 리오프닝 주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행사인데 여행사가 예. 몇 개 되는데 꼭 예. 집어서 하나 투어라고 하셨어요. 1등주를 많이 좋아해요. 아, 예. 아무래도 안정적이기도 하고 보통 이랬을 때 시장이 구조조정이 벌어지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항공주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5위로 났습니다. 영화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영화로 보고 싶어졌을 때 가장 1등이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CGV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 봤던 거고 여행사는 더 심각합니다. 거의 여행 인프라가 초토화되다시피 해가지고 많이 문 망가졌거든요. 닫았잖아요. 예. 많이들. 살아남은 여행사가 별로 없어요. 네. 구조조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업계 1위가 시장 점유율을 더 늘려나가게 됐고요.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격리를 이제 어느 정도 격리를 제한을 풀어주는 여행 외국을 나갔다 오면은 여행사를 끼고 가야 돼요. 단독으로 자유여행은 안 되고 여행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써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도 뭐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해외여행 맘대로 가세요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불안한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기왕이면은 좀 큰 여행사를 끼고 가자. 예, 그런 심리 때문에 대형 여행사 중에서도 업계 1위인 하나투어를 1픽으로 뽑은 겁니다. 저거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혹시?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도 더 갈 수 있다? 예, 그래도 이제 리오프닝 분위기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휴가철까지는 아.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네, 나왔습니다. 예. 요즘에 조금 오르다가 주춤하다 또 오르다 주춤하다 이래요.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가 7만 원이었었을 네. 거예요. 지금 8만 원 넘은 지금 것 같은데. 8만 원이고 저번 주에 8만 5천 원인가 아, 그랬나요? 했었거든요. 예, 많이 올랐다 다시 내려왔는데 악재와 호재를 둘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리오프닝 주에서 우리가 변수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아, 예, 그동안은 리오프닝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다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서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사드 추가 배치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실현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모르겠지만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처럼 한한령이 벌어질까 봐. 그럼 리오프닝 주에서 대부분 중국 관광객과 연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네, 예, 네. 그랬을 때는 저 호텔 신라도 주가가 8만 5천 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한한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잠시 주춤한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그래서 호텔 몇 개 다녀와 봤거든요. 네. 갔다 어때요? 보니까 괜찮아요. 첫 번째 공급이 줄었어요.
서울에 있는 호텔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문을 많이 닫고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호텔의 공급이 줄었다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 관광객은 없었지만 국내 관광객들이 그래도 많이 팔아줘서 호텔 안에 있는 객실 요금이 옛날 수준으로 정상화로 올라왔습니다. 요즘 뭐 호캉스인가 이런 거 많이 네,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북적북적해요. 네, 난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고, 참고 호텔신라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숙박업체가 아닙니다. 호텔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호텔주라 생각하는데 면세점? 면세점이에요. 네. 매출 90% 넘게가 다 면세점으로 저는 어제 이루어졌어요. 계속 호텔이라고 생각했죠. 호텔 신라라고 했으니까 면세점을 호텔이라고. 그거 있었죠. 네. 이거 코로나 바로 직전에 네. 롯데하고 호텔신라하고 면세점 가지고 경쟁 붙은 적이 있어요. 네. 엄청 치열했어요. 네. 근데 호텔신라가 그때 이겼다고. 네. 근데 그냥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호텔신라 주가가 15만 원의 문턱을 바라보기 아. 직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맞아요, 많이 맞아요. 무너졌거든요. 네. 근데 15만 원까지 갔었구나. 예, 얼마나 잘했냐면 보통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제 공항들 면세점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호텔신라는 그게 아니라 싱가포르든 중국이든 해외. 해가지고 해외 공항 면세점을 확보를 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잘했던 거는 코로나 직전에 세계 1위 기내 면세점 회사를 인수했었어요. 아. 특히 미국에 좀 많은데 그 비행기 안에서 팔리는 기내 면세점 매출이 호텔신라 매출로 잡히는 거죠. 그거 굉장하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굉장하죠.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한옥 호텔까지 지으려고 했었던 건데 맞아요. 이런 호재가 가득했죠. 하지만 잠깐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잃어버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됐냐면 넷플릭스가 이렇게 인기가 커질 줄 몰랐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이렇게 순위가 높을지도 몰랐어요. 그럼 다시 리오프닝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 관점에서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대부분 인천공항으로 떨어져서 서울에 숙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변의 관광지를 많이 둘러보고 다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호텔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아요. 배럴. 예. 석유 단위가 배럴. 맞아요. 석유 기업은 아니고 래시가드. 우리 보통 이제 해외 여행 가면은 뭐 좀 약간 수상 스포츠를 예. 즐길 때 바닷가에 갈 때 래시가드를 입잖아요. 네. 래시가드를 입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살 안 탈라고. 그래서 예, 긴팔 이렇게 하고 물에 들어가면은 수영하기 좋고 나와서 뭐 다니기도 네. 편하고. 그래서 한국인이랑 중국인이 래시가드를 많이 입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중국 외에는 래시가드 수요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공급도 없었고. 그리고 래시가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인데 이제 저도 이번에 사이판을 가보려고 다시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래시가드 찾아보니까 못 입겠는 거예요. 아, 입을 만한 게 없어서. 살도 쪘고 네. 또 다시 구매를 하는. 예, 또 옛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새로 사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리오프닝이 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거든요. 네. 여름 휴가철이니까 래시가드를 살려는 수요가 커지지 않을까. 그랬을 때 래시가드를 전문적으로 파는 주식인 이제 배럴이 매력이 있다라 보고 이 회사가 최근에 투자자를 받으면서 중국 쪽 진출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도 래시가드가 큰데 이 두 군데를 장악하게 되면은 정말 수요가 예.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갑자기 눌린 수요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래시가드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의류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도 래시가드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고 젊은 사람들 층에서 이 패션 브랜드라는 거는 굉장히 그 시기를 많이 타요. 네. 과거에는 핫했지만 지금도 핫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관문을 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저거 배롤 이래가지고 만들 것 같아. 예?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저는 의외인 게 네. 여기에 왜 이제 마스크 벗으면 예? 화장품 네, 화장품, 립스틱 이런 거 할 텐데 뭐 이걸 안 담아서 하나 더 했으면 예. 화장품 이런 것도 들어갔겠네요. 화장품을 못 넣었던 이유는 그 한한령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B2C예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게 성장성인데 네. 만약에 한한령이 벌어져서 못하게 한다라 그러면 관광객만 끊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 중국에 대한 시장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료라던가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의아했던 게
엔터주를 여기 안 담았어요? 얼마 전에 BTS 공연할 때 난리였는데.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니까. 그것도 리오프닝. 그렇죠. 저 콘서트도 그렇게 되죠. 어머 미안해 그러네. 그건 다음에 이제 콘텐츠 주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전인구 소장과 함께 하고 있는 셀코 TV입니다. 엔데믹을 목전에 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주식에 대해서 네. 알아봤어요. 지난번에도 알아봤고 오늘도 이제 알아볼 텐데 이제 코로나하고 전쟁이 서서히 끝이 보이는 시점이에요. 자, 이 전쟁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